안녕하세요. 오늘도 국내 주식시장의 핵심 흐름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2026년 6월 25일 목요일이죠. 사실 오늘 장을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아주 중요한 뉴스가 하나 터졌어요. 바로 마이크론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이 뉴스의 의미 정확히 짚고 가실 텐데요. 그리고 코스피가 과연 1만 포인트, 만스피 갈 수 있을지 그 앞에 놓인 변수들도 솔직하게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마이크론 어닝 서프라이즈, 국내 반도체주에 어떤 의미인가? 둘째, 코스피 9천 이후 현재 위치, 만스피 가기 전에 알아야 할 리스크. 셋째, SK하이닉스, 나스닥, ADR 상장,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이게 왜 게임 체인저냐? 자, 바로 시작합니다. 네, 어제 미국 현지 시간 기준 그러니까 오늘 한국 새벽에 마이크론이 2026년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어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숫자를 보면요. 매출은 약 350억 달러 이상, 시장 컨센서스였던 344억 달러를 훌쩍 넘었고요. EPS도 약 20달러 이상으로 역시 예상치 19.74달러를 상회했어요. 매출 총 이익률은 무려 81%, 팹리스 대표주자인 엔비디아와 맞먹는 수준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려드리면 마이크론이 2024년 회계 연도까지 기록한 연간 매출보다 이번 분기 매출이 더 높아요. 단 한 분기 실적이요. 그럼 왜 마이크론 실적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직접 영향을 줄까요? 마이크론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빅3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이크론이 가장 먼저 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메모리 업황의 풍향계 역할을 해요. 마이크론이 잘 되면 삼성, 하이닉스도 좋을 가능성이 크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실적에서 특히 주목할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HBM4 수요입니다. HBM, 고대 역폭 메모리가 뭔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AI가 데이터를 처리할 때 엄청난 정보를 초고속으로 주고받아야 하는데 일반 메모리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걸 해결해주는 게 HBM인데 마치 왕복 8차선 초고속도로에서 수십 대의 트럭이 동시에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AI 서버, 특히 엔비디아의 GPU 옆에 딱 붙어서 돌아가는 핵심 부품이에요. 마이크론은 이번 실적에서 2026년 HBM4 생산 물량이 이미 전부 예약 완료됐다고 밝혔는데요. 말 그대로 내년치 재고가 지금 다 팔렸다는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HBM 시장 점유율인데요. 현재 SK하이닉스가 약 60%, 삼성전자가 25%, 마이크론이 15% 수준입니다. 마이크론이 3등인데도 이런 실적이 나왔다면 1등인 SK하이닉스와 2등인 삼성전자는 당연히 시장의 기대가 더 높아지는 거죠. 다만 주의하실 점은 있어요. 직전 분기인 2분기 때도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 정작 발표 당일 마이크론 주가는 마이너스 3.77% 떨어졌거든요. 좋은 실적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고 이제 기준이 너무 높아졌다는 논리인데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 패턴이 반복될 수 있으니 무지성 추격 매수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전체 그림을 봐야 돼요. 올해 코스피 정말 드라마틱하게 움직였죠. 지난 1월 22일 5,000포인트, 2월 25일 6,000포인트, 5월에 7,000, 8,000포인트를 단숨에 돌파하더니 6월 18일에 사상 처음 9,000포인트를 뚫었어요.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승률만 115%, G20 국가 중 압도적 1위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 딱 하나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약 60%에 달하는데요. 9,000P를 달성한 6월 18일 당일에도 지수는 2.25% 올랐는데 상승 종목은 고작 102개, 하락 종목은 771개였어요. 삼성전자 플러스 4.62%, SK하이닉스 플러스 6.51%가 지수 전체를 끌어올린 거예요. 이날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기아 같은 나머지 대형주들은 오히려 다 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쏠림 장세예요. 코스닥은 더 심한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수 격차가 연초에는 4.6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9배가량까지 벌어졌어요. 반도체 쏠림이 얼마나 심한지 보여주는 숫자죠. 그럼 지금
코스피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주요 증권사들의 하반기 코스피 전망을 보면요. 골드만삭스는 최근 목표치를 기존 9,000에서 12,000으로 올렸어요. DB증권과 대신증권은 11,500에서 11,700, 유진, 하나, KB증권도 1380에서 1500을 제시했습니다. JP모건과 모건 스탠리도 강세 시나리오의 만스피 달성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11명에게 설문했더니 9명이 연내 1만 포인트 돌파 가능성에 긍정적이었습니다. 왜 이런 전망이 나오냐면 지금 AI 슈퍼사이클 덕분에 주가가 이익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선행 PER은 약 8배에서 9배 수준으로 엔비디아 마이크론 대비 30에서 50%가 싸요. SK하이닉스도 선행 PER 5배에서 6배 수준으로 마이크론의 11배에 비하면 40에서 50% 이상 저평가 상태입니다. 이 갭이 좁혀질 여지가 있다는 게 만스피 주장의 핵심 근거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근거도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연준금리 인상 우려인데요. 지난 6월 18일 FOMC에서 워시 의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 인상 시그널을 줬는데 코스피는 오히려 올랐어요. 반도체 실적 기대감이 금리 부담을 이겼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녁 PE 물가가 높게 나오면 이 버팀목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 올해만 4번의 서킷 브레이커. 2026년 들어 코스피의 서킷 브레이커가 4번이나 발동됐습니다. 3월 4일, 3월 9일, 6월 8일, 그리고 한 번 더. 이 정도면 변동성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알 수 있죠. 장기 투자자라면 괜찮지만 단기 레버리지 거래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리스크. 외국인의 독특한 매도 패턴인데요.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2026년 들어 외국인과 주가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로 뒤집혔어요. 주가가 오를수록 외국인은 오히려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ETF 비중 제한 때문인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미국 ETF에서 비중 초과가 돼서 기계적으로 팔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단기 변동성을 키우는 구조입니다. 오늘 가장 핵심적인 인사이트 파트입니다. 앞으로 국내 증시에서 구조적 변화를 줄 수 있는 두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SK하이닉스 나스닥 ADR 상장. 어제 SK하이닉스가 다음 달, 그러니까 7월 10일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최대 45원 규모의 ADR 발행인데요. ADR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하면 한국 주식을 미국 시장에서 달러로 살 수 있게 해주는 예탁 증서예요. 지금은 미국 투자자가 SK하이닉스에 투자하려면 한국 거래소 계좌가 있어야 하는데 ADR이 생기면 나스닥에서 미국 주식처럼 바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새로운 수급 통로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외국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통로는 주로 EWY, 즉 아이시어스 MSCI 사우스 코리아 ETF였어요. 그런데 이 ETF는 종목당 비중이 25% 넘으면 자동으로 팔아야 돼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ETF가 기계적으로 이 두 종목을 팔아버리는 구조였던 거예요. ADR이 나스닥에 상장되면 미국 반도체 ETF인 SOXX 자산 규모만 약 65조 원 같은 곳에도 SK하이닉스가 편입될 수 있습니다. 섹터 ETF에는 SK하이닉스 비중이 25%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기계적 매도 리밸런싱이 안 생겨요. 그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를 편입한 마이크론 보유 펀드들이 즉각적으로 SK하이닉스를 추가 매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큰 호재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편입 가능성입니다. SOXX가 추종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되려면 상장 후 6개월이 지나야 해서 빠르면 내년 9월인데 이때 패시브 자금이 대규모 유입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의사항도 있는데요. 신주 발행으로 인한 기존 주주 지분 희석 가능성이 있고 ADR 상장 이후 주가가 미국 매크로 이슈에 더 민감하게 연동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헤지펀드의 공매도 타깃이 될 수도 있고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도 흥미롭습니다. SK하이닉스 선행 PER 6.9배, vs 마이크론 11배, ADR 상장을 계기로 이 갭이 좁혀진다면 주가에 상당한 리레이팅이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삼성전자 자사주 80조 매입 계획. 이것도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8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왜 중요하냐면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면 유통 주식수가 줄어들어요. 같은 이익을 주식수가 적은 수로 나누니까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주주 입장에선 배당처럼 직접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내 주식 가치를 올려주는 효과입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즉 한국 주식이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받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수단이 주주 환원 확대거든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온다는 건 주주 친화 경영으로의 확실한 전환 신호입니다. 실제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80조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나눠서 집행될 가능성이 높고 매입한 자사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소각할지 임직원 보상했을지도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장에서 실제로 뭘 봐야 할지 정리해 드릴게요. 관전 포인트 1. 마이크로 실적 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응. 어닝 서프라이즈는 나왔어요. 이제 문제는 이게 기대치를 얼마나 더 뛰어넘었냐예요. 전분기 마이크론 실적 발표 때도 결과는 좋았지만 주가는 당일 마이너스 3.77% 빠졌어요. 삼성전자 24일 종가 34만 500원, SK 하이닉스 24일 종가 261만 5천원. 오늘 이 가격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반도체 쏠림 장세 지속 여부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관전 포인트 2. 오늘 저녁 9시 30분 미국 PCE 발표. 오늘 저녁 미국에서 5월 PCE 물가가 나와요. 예상치는 헤드라인 4.1%. 이게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연준 금리 인상 우려가 강화돼서 당장 내일 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하고 이 숫자 반드시 확인해 두세요. 관전 포인트 3. 외국인 수급. 외국인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사냐 파냐가 지수 방향을 결정합니다. ADR 상장 기대감으로 최근 외국인이 하이닉스로 돌아오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게 오늘도 이어지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시나리오 2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긍정 시나리오는 마이크론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효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상승하고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코스피 8200에서 8400선 유지하면서 반등할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부정 시나리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반영됐다 심리로 차익 실현 매물 출회, 코스피 변동성 확대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중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글로벌 비교 기준으로 여전히 저평가예요. ADR 상장, 자사주 매입, HBN 슈퍼사이클이라는 세 가지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극심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접근하는 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코스닥 소외주나 2차전지, 바이오 보유자들은 답답하실 수 있는데요. 반도체 쏠림이 완화되면서 순환매가 시작될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현명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증권사들도 하반기에 에너지, 화학, 건설, 중공업, 금융, 헬스케어 등 비반도체 섹터 이익 전망도 올라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오늘 저녁 PC 발표 꼭 챙기시고요. 내일 장 시작 전에 숫자 꼭 확인하세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코스피 만스피 시나리오별 섹터 전략 들고 올게요. 감사합니다.